자, 26년 3월 10일입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고 있는데 아주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전일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새벽간에 반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 여기 저점까지 이탈한 상태에서 마감을 하면 많이 올라도 한 요 정도까지만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 내지는 여기까지만 살짝 반등 후 추가적인 하락 이렇게 나올 확률이 좀 높은데, 이거를 그냥 한 방에 V자로 다 돌려버렸다라는 말이 뭐 어쩌면 여기가 진짜 저점이 나온 게 아닐까, 뭐 그렇게 한편으로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앞전의 경우의 수적으로는 요 박스에서 뭐 전쟁 이슈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런 모습이 어렴풋이 좀 연출이 되는 형태인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뭐 대내적인 이슈 그런 거를 함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차트 패턴을 분석을 해본다 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차트 패턴적으로도 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차트에는 뭐 100%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대신에 여전히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할 건 이 고점이 돌파되는지 그 유무를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고점이 돌파되는 순간, 근데 돌파된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거는 무효, 그냥 휩쓸라고 치는 건데, 얘가 돌파해서 안착을 해버리는 순간 여기가 바닥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단은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그래도 한 번 더 좀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맞지 않나, 패턴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일단은 캔디 패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밑에 파동이 지금 잘 내려오려고 하다가 여기서도 한번 내려오려고 하다가 꺾었고, 여기서도 내려오려고 하다가 한 번 더 지금 위로 꺾었는데, 일단은 둘째는 그냥 50선, 그 다음에 막내는 한 75선 그 정도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 RSI는 50선, 약간 좀 애매하죠. 파동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난해해요. 파동적으로는 지금 주봉에서도 막내가 꺾여 내려가다가 다시 턴해버리고, 그럼 둘째 턴하고 큰형도 내려오는 쪽 턴해버리고, 그래서 삼형제 파동이 뭐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이 파동과 맞물리면은 좀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캔들 패턴이 위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확 나와버리면은 이렇게 변칙 패턴으로 돌아서 무한대 파동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파동을 너무 100% 신뢰하지는 마셔라 라고 했던 모습이 지금은 조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대신에 캔들 패턴 쪽으로는 이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한 그래도 그 파동이 내려가는 게 약간 다시 올라가려나 하더라도 다시 내려가는 흐름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현재는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밑으로 툭 내리꽂는 모습이 나올 때 이 바닥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다시 바닥을 잡아준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저점이 깨지기보다는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는 패턴 후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다시 이 저점을 깬다 라고 했을 때는 다시 이 저점을 깨게 되면 여기까지는 당연히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자 반등이 좀 세게 나온 것 때문에 약간 이거 까딱하면은 저점이 나온 걸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어서 계속해서 뭐 지켜보고는 있지만 더 좀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지수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도 아직은 이게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하락 에너지가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하락 채널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보통은 여기서 기술적 반등 후 내렸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패턴이 거의 뭐 정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또 갭을 올려버렸어요. 갭을 올려버렸고, 다음번 갭이 이제 여기가 저점이 5,791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갭을 채우게 되면 이것도 되게 좀 애매한데, 이거 좀 특이해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갭까지 오긴 했지만 완벽한 갭 채우기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여기 내려오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반등을 줬다? 이게 물론 휩소로 다음번 패턴 때 이렇게 내려올 확률 또한
여전히 어느 정도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가 갭을 찍거나 돌파하는 모습이 보인다?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쌍봉 관점을 바라보는 게 맞거든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4,800 이탈을 안 할 거야. 근데 또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딱 이게 나와버리면은 이 바닥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의 수도 꽤 높아져요. 이 5,791포인트를 찍거나 돌파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지금 체크를 좀 타이트하게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한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다이렉트 상승은 없다. 간다 하더라도 한 번에 또 눌림은 나오는데, 그 눌림에서 만약에 이게 여기를 돌파한다면 이 눌림에 잡을 건지 말 건지를 조금 머리를 싸매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패턴이 조금 난해해졌어요.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뭔 개소리냐, 이게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뭐 무슨 소리냐, 이게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반등 나온 이 패턴이 약간 조금 분석자 입장에서는 약간 난해한 패턴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를 끝끝내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해주는 모습이 보여도 한 번 더 내리꽂을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 굳이 이렇게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뚫렸을 때를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이제 인버스 같은 거를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떨어질 자리가 있다라고 해도 절대 인버스를 잡으면 안 되고, 왜냐면은 왔다 갔다 지루해질 수가 있고, 더 깊게 내려간다면 인버스를 만약에 추가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돌파하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 되면 또 되게 난해해져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눌렸을 때 종목을 잡거나 ETF 상품을 잡는 게 베스트지, 막 뭐 현금이 있다? 눌릴 자리가 있어? 나 그럼 인버스 들어갈래 하면서 그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혹시나 뭐 그런 매매를 하고 있다면은 당장 멈추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파동적으로는 4시간 파동 큰형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럴 때가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4시간 큰형 파동으로 내려갔는데 그럼 내려가야지. 지금 형태는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반등이 나와가지고 요 갭 상단을 완전히 끝까지 채우거나 살짝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패턴이 지금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꽤 생겨요. 이게 적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반반 치킨인 거죠. 이렇게 가거나 여기서 한번 쌍바닥 또 만들고 가거나 살짝 이탈해서 뭐 4,800 찍고 가거나, 여기는 이제 안 보이는 거지. 여기를 뚫어버리게 되면은 그 정도는 좀 인지를 하시고, 뚫지 못하면 그래도 여기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하는 거고요. 그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맙소사.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제가 계속 째려보고 있는 게 이 이제 2차전지 ETF 이 상품, 퇴직금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도 만약에 증시가 반등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 뭐 1배수 2배수 뭐 어떤 차트를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바닥 잡고 여기까지 올려치게 되면은 여기 안 깨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분할 매수를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바로 그 정도는 이제 항상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려온다, 뭐 뚫지 못하고 내려온다. 오늘 뭐 기사 같은 거 좀 찾아보니까 반등이 좀, 야간 선물도 반등이 많이 나오고, 뭐라 그래, 미증시도 좀 반등이 많이 나와서 트럼프가 또 무슨 소리를 했나 해서 좀 찾아봤더니, 뭐 전쟁 관련 이슈가 약간은 뭐 합의가 되는 뭐 그런 어떤, 합의까지는 아니지만은 조금 더 완화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기사를 좀 봤는데, 그건 기사는 기사일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사는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구간에서는 이런 기사가 터지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어떤 안 좋은 이슈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앞전에 계속 제가 나스닥 계속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국내 코스피 지수도 이만큼까지 올라가는 거는 몰랐지만 그래도 떨어져야 된다. 무슨 이슈로 떨어질지 저도 모르죠. 근데 거기에 맞물려서 그냥 전쟁이라는 이슈가 터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자 뭐 나온 뭐 트럼프의 어떤 이란과의 뭐 전쟁 합의, 뭐 좀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등에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을 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막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내려올 거예요.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적당 비중을 싣고 깨지는 흐름까지 여전히 그 염두를 해야 되는데, 어쩌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올라갈 가능성, 올려쳤다가 내렸다 올라갈 가능성,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그 다음에 살짝 깨는 흐름, 그 정도 경우의 수를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두면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주식들도 다 똑같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 저점이 어쩌면 나온 걸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이제 이 뭐야, 여기 매물대 박스 요 안으로 어쩌면은 살짝 들어오긴 했었네. 살짝 들어왔었네요. 음. 여기 하단까지는 보셔야 돼요. 15만원. 근데 여기가 이제 1차 매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쩌면은 이게 그냥 여기서 적당한 비중을 좀 채워볼 수 있는 그런 박스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여기를 이탈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사실 이탈한다기보다는 저는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워낙에 증시 빠지는 게 급격하게 빠져가지고 이거 까딱하면은 더 빠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냥 여기서 어쩌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냥 올라가는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올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도 좀 생각이 지금은 좀 드네요. 반등이 좀 생각보다 세게 나와서, 얘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생각보다 세게 나왔고, 원래는 이게 이렇게 했다가 부비적거리다가 탁 내려왔다가 이제 탁 가야 되는데 좀 애매해요. 좀 애매해졌어요. 확률이 여기까지 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해서 지금은 오늘자 패턴 때문에 그게 약간 모호해졌습니다. 그 부분을 꼭 인지를 하시고, 제가 개별 톡으로 드릴 수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흐름을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뭐 이런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없겠지만, 혹시나 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도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 개별 종목 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어디 갔어? 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구간 안에서 이걸로 보지 말고 이걸로 보시죠. 여기서 샵1, 여기서 이제 잘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 반등에 좀 힘이 좀 탄력을 받아서 이 TP 샵1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뚫어지는 모습이 또 실패하면 쌍봉관점으로 N자 패턴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샵2까지 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비중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눌림의 한 50% 정도 비중을 조금씩 하면서 채웠는데, 조금 더 채울까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게 뭐 잡혀서 올라가는 이 추세라도 뜨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약간 조금 추격을 붙고 올라가면 바로 익절하고, 그렇게 좀 하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좀 안정적일 것 같다. 왜냐면은 근데 좀 되게 모호해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일단은 코인 패턴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잘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게 확률을 좀 가장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는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추격 매수 붙어서 60, 70%까지도 채우려고 했는데, 이미 밑에서 떨어질 때 50% 비중을 잘 채워놨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기가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50% 잡은 비중 가지고만 좀 지켜보다가 이런 추세라도 좀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비중을 조금만 추가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끝난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잘 올라간 것 같고, 내가 여기다 어제 뭐라고 써놨지? 이렇게 잘 써놨고, 뭐 동일해요. 동일한 관점을 이렇게 써놨고, 그래서 반등이 좀 잘 나와서 리플 같은 것도 되게 지금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딱 뚫면은 리플이 아직도 이런 자리에서 머물고 있다? 그럼 리플을 좀 추가할 수 있겠죠. 추가해서 한 2,400원 근처까지 이제 좀 바라보는 그런, 대충 한 10% 넘게는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있으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는 한 14만 원대,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한 30만 원대, 수위 같은 경우는 뭐 한 1,500원, 1,600원대, 그 다음에 뭐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400원대,
그다음에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얘도 이 자리에서 1700원대까지는 이제 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1700원대를 찍었기 때문에 얘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러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여기를 살짝 돌파할 수도 있고 그런 자리. 체인링 같은 경우도 한 뭐 14,000원대 그 정도까지의 뭐 상승 잘하면은 뭐 15,000원대까지도 갈 수도 있고. 헤데라 같은 헤데라도 헤데라 패턴이 헤데라도 좋네. 헤데라도 그럼 한 170원대까지는 갈 수도 있겠는데? 얘도 20%짜리 못 가도 12%, 잘 가면 20%, 더 잘 가면은 26% 그런 자리가 있네요. 헤데라도 괜찮네. 헤데라, 달봉 좀 볼까요? 뭐야 이건? 헤데라 달봉 외바닥 제대로. 일단은 캔들 패턴 쪽으로는 얘도 뭐 간 다음에 워낙에 많이 빠져서 이런 데서는 앞전에 매물 때도 좀 지지 기반이 좀 탄탄하잖아요. 그게 더 깨진다 하더라도 여길 깰 리는 없는 거고. 그래서 캔들 패턴 쪽으로는 바닥 겉면에 다 위치해 있는 거고 월봉 파동은 좀 애매하죠. 주봉은 들어와 하고 있네요. 안 들어오고 뭐하니? 약간 이러고 있네. 일봉도 약간 애매하고 당장 들어오는 건 조금 애매할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니까 반등 나와도 다시 내려온다 그런 패턴을 알려주고 있고 4시간 파동은 들어와 하고 있네. 헤데라 좀 들어가 볼까? 괜찮네요. 이건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런 형태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빠지기보다는 그래도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하는 모습이 가장 확률이 높지만 지금 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에 불을 타자? 그거는 조금 지금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제 코멘트를 좀 기다려 보시고 이 정도 오늘은 뭐 주식시장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 좀 인지를 하고 저도 계속 째려보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코스피 레버리지 2배수짜리, 코스닥 레버리지 2배수짜리, 중국 2배수도 눌리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은 안 눌리고 있어서 요거는 보류 포트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인버스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지금.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요거, 그리고 뭐 카카오나 네이버 요 정도. 얘네가 이번에 순환 매장에서 안 올라갔잖아요. 요런 것들 대표적으로 하나, 둘, 셋인데 셋은 보류. 그래도 셋, 넷, 5종목 요렇게 포트를 한번 꾸려보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서부터 분할 매수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대신에 분할 매수 레인지를 조금 폭넓게 앞전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좀 이렇게 너프하게 까는 거기까지는 한 30% 정도. 만약에 5종목으로 나눈다? 내 투자 원금이 만약에 5천이다? 그러면은 그 5종목을 총 분할 매수 깐 게 1,500 정도가 되도록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네.